안녕하세요. 이춘남 부동산 TV의 이춘남입니다. 2020년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뭐 이렇게 중과가 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년에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셔야, 사실상 지금 매도를 했어야 되는 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법과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고, 과연 내가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세법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역시들이 지금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 지역에 갖고 있던 주택들이 조정 대상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세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앞으로 지방에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세법의 해석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세무사랑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년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좀 좋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이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 사실상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나마 알고 계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실수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내가 매도를 할 때, 등기를 넘길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매수하는 분양권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매수하는 분양권은 주택에 중과돼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 매수한 주택수는 양도세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 부분은 지금 양도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좀 헷갈리시죠? 지금 세법이 너무 많이 변해서 지금까지 분양권을 그냥 갖고 계셨던 분은 내가 다른 주택을 팔 때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단 일시적인 2주택은 예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파는 경우도 있고 3년 안에 파는 경우도 있고 1년 안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요. 그런 일시적 2주택 구간과 그 다음에 뭐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구간과 대체주택의 일시적 2주택 구간과 이런 것들은 제외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체주택을 매입할 때는 기존의 그 재개발 재건축이 멸실이 됐느냐 아니면 멸실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는 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권을 1월 1일부터 매입하게 되면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죠. 올해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내가 만약에 2년 거주만 했다면 9억까지 비과세가 됐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2년 동안 거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집을 샀는데 거주는 못하고 보유만 10년을 했다. 그러면 얼마를 공제받겠어요? 네, 10년 곱하기 4 보유기간 40%를 공제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전 같으면은 주택을 그냥 서울에 매수를 해놓고 나중에 그냥 2년 실거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해야만 평소와 이전처럼 80% 공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80% 공제를 다 받으시려면 실제 거주와 실제 보유를 10년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이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9억 넘어서 매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을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해야지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2년 거주만 하면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득세율 최고 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보통 5억 초과 부분은 최고가 42%였습니다. 근데 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42%였는데 45%까지 이제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집을 보통 뭐 전국이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봐야 되니까, 전국이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실거주를 반드시 하는 플랜을 꼭 넣으셔야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번엔 이제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기준 시가로 6억,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 단일 명의로 했을 때 9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율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고 지금 마용성에서도 해당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라든가,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 그 다음에 울산의 남구, 이런 이제 고급 주택들이 있는 곳들이, 세종, 이런 곳들이 이제 지방이지만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2주택 이하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 3억 이하는 0.6%, 내년부터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3억에서 6억까지는 0.8%, 6억에서 12억까지는 1.2%. 이건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가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좀 뛰는데요. 12억에서 50억 이하가 1.6%, 50억에서 94억 이하가 2.2%, 94억을 초과하게 되면 3%의 종합부동산세율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6억의 기본공제가 없고 3%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주택의 이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3주택이다. 지금 말씀드린 건 2주택 이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라고 하면 이 퍼센테이지의 100%가 인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이하면 1.2%가 되는 거죠. 3주택자부터는요. 그리고 0.8은 1.6%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종부세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을,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빼서 그거를 종부세 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훨씬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주택을 증여를 해서 그 자녀들이 가족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동안 증여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지금도 아마 증여 세율이
12%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증여 취득세가 12%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최대 70%에서 80%로 늘어났는데요. 연령 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 공제는 60에서 65세가 20%, 65세에서 70세가 30%. 대부분 이때는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한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0세 이상이면 40%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 공제가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는 20%, 10년에서 15년 사이는 40%, 그리고 15년 이상은 50%인데 이 지금 연령 공제와 그 다음에 지금 보유기간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유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각각 6억씩 공제받는 방법, 6억씩이니까 12억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9억 공제를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부분을 보면 너무나 무거워서 이게 징벌적인 과세다, 그리고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오늘 신문에도 법조인들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오늘 뉴스에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주택이 거의 투자를 했을 때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법인세율이 10%에서 25%였었는데 추가세율이 그동안 10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21년 1월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6월 기준으로 증가가 됩니다. 1주택자는 10에서 20%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2주택자는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매입을 내가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거의 뭐 70, 80%를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80% 세금을 내면서 집을 내놓을까요? 아마도 그냥 보유하는 거, 양도세야 안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보유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 사실상 6월 이전에 매도를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년 6월에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일찍부터 시장을 파악하셔야지만 제때에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또 6월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세율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줄이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줄이려면 결국에 6월 이전에 등기를 넘겨야 된다는 사항을 꼭 잊지 마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권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에서 70%, 1년 미만 시가 7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 팔으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 60%, 세금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지금 양도세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집을 매도하실 분들은 올해 거의 다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내년 6월까지 매도를 할 예정이어서 그 이후는 거래 절벽이 아닐까. 그리고 전세난이 계속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집값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를 지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었어요.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의 집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집을 만약에 뭐 3주택자였었는데 이 집을 다 팔았어요. 그 최종 주택이 하나가 남은 이 기준점에서 이제 취득 시점을 이거를 만약에 내가 2010년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20년 오늘이 되겠죠. 이걸 다 매도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양도세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됐는데 2주택 이상 보유자 최종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종주택의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이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득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전에 10년 전에 샀던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빨리 움직이셔야 됐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놓쳤다면 뭐 증여를 고민을 하시든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 정리를 다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기준이 완화됐는데 사실상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완화된들 파이 나눠 먹기식밖에 안 되고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공급 숫자가 있는데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를 10개를 주던 걸 20개를 주면 그 나머지가 90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8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공급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두 명 이상 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거의 당첨 확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공공이나 서울의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점이 거의 70점에 육박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녀가 둘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 기준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도시근로자 외벌이가 140%,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는 160%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외벌이가 130%, 맞벌이가 140%로 기준이 완화됐다. 그러나 역시 그림의 떡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입주 예정일 통보를 구체화하고요. 전매 제한 위반자는 10년 동안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을 설정해서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난 분양 주택에 한해서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의 의무 기간을 거주 기간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팔 수도 없죠. 그 다음에 분양을 받으면 뭐 반강제적으로 거주를 의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집값이 워낙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율적이든 비자율적이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강제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3만 가구를 사전 청약 우선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게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고 오타가 좀 있네요.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청약하고 여기서 당첨되신 분들은 본 청약을 1, 2년 후에 하게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거주 요건, 예를 들어서 과천이다. 그럼 과천에 2년 동안 거주했던 그 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만 본 청약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를 만약에 내가 당첨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산을 당첨되고 싶다 하면은 하남 쪽으로 아예 이사를 가셔서 준비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자녀가 둘 정도는 되어야 한다. 뭐 물론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제 운이 좋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교산, 그 다음에 뭐 창릉, 계양, 그리고 왕수, 그리고 과천 등이 있는데요. 다 각지마다 워낙 2기 신도시가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3기 신도시 내년 7월에서 12월 사전 청약을 기다릴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 7월에서 12월 사전 청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정부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거고요. 사전 청약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 청약이 7월에서 12월처럼 되지 않고 만약 2022년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러면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은 더 폭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정말 사전청약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노래를 불렀던 그 공급을 더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 내용이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내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토지 보상 같은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사실상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을 강화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 재건축에 거주를 해야만 분양 자격을 준다는 건데요. 그 부분도 참 까다롭기도 하고, 정말 더한 규제가 없을까 찾는 정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 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지금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단지들이 굉장히 그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입주 전 하자 보수를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기관을 엄청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그리고 계약이 변경되거나 금액이 바뀌거나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을 뭐 전세로도 임대로도 들어갈 수 있고 매수해서 내가 소유할 수도 있는데 이 정부의 집인지 내 개인의 집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징벌적인 과세가 대단히 심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월세 이 과정마저도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이사를 못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주들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소유주들의 입주율이 거의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 매물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 갑질 금지 이런 거는 정말 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양도세가 중과되고 분양권을 매수할 때도 양도세를 고려해야 되고 취득세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종부세가 내가 내년에 얼마 나오고 후년에 얼마 나올까 하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연말마다 이제 펀치를 맞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년 6월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결정은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부세 부분이 입주권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공사 기간 동안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공사 기간 동안은 토지만 보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모두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투자자들의 이제 자산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금 이제 취득 부분에 있어서 분양권과 주택,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믹스해서 가능하면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으나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내가 1주택자는 큰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1주택자는 잘 매도하고 그리고 더 좋은 상급지로 옮겨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매도 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고 매도 전략을 짜시고 또 보유 전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2021년은 부동산의 세금 폭탄이 일어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계산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것은 상담 신청해서 오셔도 좋고 전문 세무사님들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못 드려서 너무나 저도 우울하고요. 지금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세금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환TV의 이춘환이었습니다.